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다 알게 된 진실. 서울의 아파트, 오후 햇살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정혜 씨, 60대 후반의 여성은 오래된 습관처럼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차곡차곡 쌓인 영수증과 은행 명세서를 펼치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남편의 통장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알 수 없는 이체 내역과 출처 불명의 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손이 떨리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평생 믿어왔던 사람, 같이 살아온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정혜 씨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장 한 장 명세서를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출금과 입금 내역을 메모했다. 그 속에는 작은 패턴이 숨겨져 있었고 그 패턴은 그녀에게 점점 명확한 의문을 남겼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들어왔다. 남편은 외부에서 꾸준히 금액을 관리하며 정혜 씨에게 알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녀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니. 정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단순한 의문이 아닌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다.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밝혀낼 거야.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통장과 영수증, 메모장과 펜이 놓였다. 그녀는 자료를 하나씩 분석하며 숨어있는 패턴과 불일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점점 명확해지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그녀의 마음속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무언가 더 큰 일이 숨겨져 있어. 그날 오후 정희 씨는 결심했다.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고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 결심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이제 끝내 밝혀야만 하는 진실을 향해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통장과 영수증, 메모장과 펜이 흩어져 있었다. 김정혜 씨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불규칙하게 찍힌 입금과 출금, 설명되지 않는 금액 흐름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왜 이런 내역을 숨겼을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분명 계획적인 거야. 그녀는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지난 몇 달간의 거래 내역과 은행 기록을 정리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래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일부 금액을 자신과 상관없는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고 그 계좌는 여러 명의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숨겨진 돈의 흐름은 단순한 개인적 비밀이 아닌 명백한 불법적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이런 짓을. 정혜 씨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두려움과 배신감 속에서도 그녀는 증거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사진을 찍고 노트에 메모하며 모든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남편의 삶과 외부 거래,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관계까지 깊게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복잡한 그림 속에서 정혜 씨는 자신이 믿었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어. 그날 밤 거실 조명 아래에서 정혜 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올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1부 2막은 끝났다.
남편의 통장 속 숨겨진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고 정혜 씨는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편의 통장 속 진실과 첫 충격. 남편의 통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서류와 기록 속에서 놓쳤던 작은 숫자 하나, 그 속에 숨겨진 이름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선아. 남편이 평생 나에게 감춰온 존재. 처음엔 단순한 금융 거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짜와 금액, 그리고 메모를 하나씩 맞춰보니 그들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매달 일정하게 송금된 금액, 메모 속 짧은 문장, 그리고 사진 속 친근한 웃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편지와 메모를 뒤적이며 나는 남편의 숨겨진 삶을 천천히 맞춰가기 시작했다. 병원, 카페, 도서관, 그가 그녀와 만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날짜와 시간, 남편의 글씨, 작은 메모 한 줄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나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사진 속 웃는 남편과 그녀를 번갈아 보며 왜 그가 나에게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다. 남편은 내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몰랐던 거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편지와 사진, 통장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내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소한 웃음과 평범한 일상의 장면 같았지만 내게는 날카로운 충격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의 비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나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나도 알아야겠어. 모든 걸. 나는 결심했다. 직접 그녀를 만나 남편의 진실을 확인하고 내 마음을 정리할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뒤엉킨 감정 속에서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집을 나서는 길, 손에 쥔 편지와 사진이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의 삶 속 그림자와 나의 상처가 함께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실을 아는 것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 끝이야. 끝내고 나만의 삶으로 가야 해. 그날 아침 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카페로 향했다. 그녀와 마주할 순간 모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처와 배신,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이선아와의 대면 감정 폭발.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그곳 창가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 하지만 내 심장은 경고처럼 두근거렸다. 이선아 씨, 당신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투에는 담담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 아셨군요. 이제야.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날카롭게 몰려왔다. 왜 그들은 나에게 숨겼을까? 왜 남편은 내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을까? 질투, 배신, 슬픔이 얽히며 나를 올감했다.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녀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다. 모든 흔적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녀는 마치 피해자인 양 담담했다. 나는 손에 쥔 남편의 사진을 꾹 쥐며 숨을 고르려 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커피잔 속 에스프레소가 잔잔하게 흔들리고 창밖빛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 속에서 나는 분노를 사귀고 차분하게 진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왜 내게 숨겼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상처받길 원치 않았거든요. 그저 서로를 지켜주려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내 마음속 파동은 거대했다. 상처와 분노, 이해와 혼란이 뒤섞이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편지와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당신과 그분 사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모든 걸 숨길 필요가 있었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선택이 없었어요.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 내 마음속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참을 침묵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남편의 삶 속에서 내가 몰랐던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졌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와 연민이 교차하며 내 마음은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제 나도 살아야 해. 나만의 삶으로. 그날 카페에서 나는 결심했다. 남편의 비밀과 배신 속에서도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선택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 수용과 결심, 내적 회복.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비밀, 이선아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진실을 아는 것,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숨겨진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나는 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만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해. 집 안에 들어서자 남편의 흔적이 담긴 서류와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손을 내밀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다졌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나만의 삶으로. 저녁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창밖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며 내 마음속 긴장과 분노를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나 자신을 위해.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통장을 다시 정리하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모든 진실을 마음속에 새겼다. 배신과 상처, 분노와 슬픔도 이제는 나의 일부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을 딛고 내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남편의 비밀과 배신 속에서도 내 삶을 온전히 되찾겠다고.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내가 선택한 삶,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다. 남편의 그림자와 마주했던 시간은 내 일부가 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펼쳐질 삶 남은 여정은 오직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 작은 요양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늦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며들며 긴 복도의 벽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정원을 산책하거나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일해온 간호사조차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흔적들이 있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70대 남성 노인 김영수 씨의 일탈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아침 식사 후 곧장 정원 끝쪽으로 향했다. 보통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식사 후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였지만 오늘은 혼자 계단 아래 작은 창가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영수 씨, 어디 가세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박 씨는 복도를 따라가며 부르려 했지만 이미 그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CCTV를 확인해도 마지막 계단에서 화면 밖으로 사라진 모습뿐이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문을 빠져나갔지?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다른 어르신들도 불안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영수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산책 나가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정문과 주변 울타리를 확인해도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오후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했다. 요양원 시설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모두가 불안과 혼란 속에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음 날 CCTV를 다시 검토하던 중 작은 화면 속 미묘한 흔적을 발견했다. 계단을 내려오던 김 씨의 발걸음 뒤로 흐릿한 그림자가 따라오는 듯 했다. 직원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림자. 나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확대했다. 누군가 있어. 속삭이듯 내 마음속 경고음이 울렸다. 이 실종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요양원 내부에 숨겨진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곳 정말 괜찮은 곳이 맞나요? 정상적인 하루처럼 시작되었던 요양원의 아침은 어느새 긴장과 공포로 뒤덮였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다음 실종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김영수 씨가 사라진 후 나는 요양원 복도 CCTV 앞에 서 있었다. 어젯밤 남겨진 희미한 그림자, 계단 옆 작은 손자국. 단순한 사고라기엔 너무 의도적인 흔적이었다. 직원들은 모두 청소하다 흘린 흔적이라며 넘겼지만 내 직감은 달랐다. 나는 모든 기록을 확인했다. 입소자 출입 기록, 직원 근무표, 약물 투여 기록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검토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CCTV에는 흐릿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듯 했다. 분명 누군가가 있어. 그냥 우연이 아니야. 그때 화면 속 계단 끝에서 이상한 장면이 잡혔다. 김 씨가 사라지기 전 누군가 작은 상자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한 존재. 그 상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누구야 저 사람은? 나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어젯밤 복도에서 상자를 든 사람 본 적 있나요? 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다고 했다. 그때 깨달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저녁 요양원 내부는 평소보다 한층 조용했다. 노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침묵 속에서 불안감을 감추었다. 나는 정원, 창고, 직원 휴게실까지 확인했지만 이상한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다 작은 방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낡은 문틈 사이 누군가 낑낑거리며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빈 휠체어 한 대와 수북이 쌓인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방 한쪽 구석에서 미묘하게 흔들리는 작은 발자국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사라진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발걸음, 문 손잡이를 살짝 건드리는 소리. 나는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한참 후 발소리는 멀어졌다. 나는 방을 나와 CCTV를 다시 확인했다. 화면 속 복도 끝,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지는 장면이 잡혔다. 분명히 누군가가 어르신들의 실종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음 실종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요양원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CCTV와 발자국, 흔들리는 상자, 이상한 그림자.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 나는 숨을 죽이며 단서를 분석했다. 다음 날 나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최근 사라진 노인들의 생활 패턴, 식사 시간, 투약 시간.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특정 시간에만 잠시 혼자 있는 공간에 있었고 그 순간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 계획된 일이잖아. 누군가가 정원 쪽 창문과 직원 휴게실을 다시 점검하던 중 작은 흔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젖은 신발 자국, 낡은 장갑 한 켤레, 그리고 낙서처럼 적힌 작은 숫자. 모든 단서가 연결되며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사람의 형체로 나타난 그림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누군가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범죄라는 것을.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해. 나는 직원들을 설득해 요양원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상한 흔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발자국과 그림자만이 나를 끊임없이 따라왔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나는 한 발자국도 쉽게 내딛지 못했다. 그때 작은 창고에서 나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약봉지와 낯선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문서 속에는 노인들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이건 계획표야. 누군가 노인들을 선택해서 사라지게 만든 계획표. 이걸로 모든 게 드러나겠지. 그 순간 문틈 사이에서 다시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몸을 숨기고 손에 쥔 상자를 꼭 붙들었다. 그림자는 잠시 멈췄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바로 코앞에 있으며 다음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다음 실종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리고 이곳 요양원에서 숨겨진 비밀을 모두 드러낼 것이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끝까지 밝혀낼 거야. 요양원의 고요한 밤,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나는 다음 행동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숨을 고르곤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실과 공포가 뒤엉킨 이 요양원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삶과 안전이라는 것을.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제 발견한 상자와 문서, 그리고 그림자 속 흔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김영수 씨가 사라진 그날 이후 요양원 내부는 어딘가 모르게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CCTV를 반복해서 검토했다. 화면 속 그림자는 전날보다 더 선명해졌고 그 움직임은 한층 더 의도적이었다. 어르신들이 있는 방을 한참 지켜보다 그 그림자가 어르신들의 방 주변을 천천히 서성이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누군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직원들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림자를 본 적 없다. 그 말 속에서 나는 더 큰 불안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실종을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정원으로 향하던 나는 오래된 벤치 밑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가 낡고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3일 후 7시 30분.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건 계획이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사라질 거야. 그날 오후 나는 김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을 다시 조사했다. 벽과 바닥, 가구 사이를 살펴보며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약 봉지와 함께 흐릿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가 손을 떼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고 경쾌한 발걸음, 문 손잡이를 살짝 잡는 소리.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누구야 이번에는? 발걸음이 멀어지자 나는 다시 상자를 확인했다.
그 속에서 작은 USB와 낯선 문서가 발견되었다. 문서를 펼쳐보자 노인들의 개인 정보와 기록, 그리고 실종과 관련된 계획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음 실종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숨겨둔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고요한 요양원의 밤,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며 내 마음속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 이번엔 반드시 막을 거야. 절대 놓치지 않아. 며칠 후 요양원에서는 또 다른 노인이 실종되었다. 이번에는 80대 여성 박정순 씨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CCTV 기록까지 모두 전날 발견한 단서와 겹쳤다. 분명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직원들과 나는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정원, 복도, 창고, 휴게실. 모든 공간을 점검하며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수상한 점은 점점 미묘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단서를 지우고 있는 듯 했다. 그림자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누군가가. 복도를 걸으며 CCTV를 다시 검토하던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잠시 멈춰 선 장면이 잡혔다. 그림자는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누군가가 또 다른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그림자가 사라진 후 나는 정원으로 향했다. 낡은 벤치 아래에서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실종될 날짜, 시간, 그리고 특정 노인들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이건 범죄 계획이야. 반드시 막아야 해. 저녁 나는 요양원 내부를 다시 점검했다. 작은 창고에서 발견한 USB를 확인하자. 노인들의 기록과 실종 계획,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동선까지 나타났다. 누군가 요양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다가오는 발걸음, 문 손잡이를 가볍게 건드리는 소리.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번엔 잡을 거야, 반드시. 발소리가 멀어지고 난 후 나는 USB와 노트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기록이 연결되며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알 수 있었다. 실종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요양원의 고요 속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음 행동이 중요하다. 단서를 모아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고 노인들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반드시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날 밤 나는 요양원의 모든 단서를 정리하며 한 장의 지도를 그렸다. 노인들의 위치, 실종 시간, CCTV 흐릿한 그림자, 그리고 발견된 노트와 USB 속 기록. 모든 것이 연결되며 한 명의 배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배우는 바로 요양원 내부 직원이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뒤에서는 치밀하게 실종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동안 남긴 작은 흔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나는 확신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심장을 진정시키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실종을 막고 배우를 직접 확인하며 노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고 두 손은 USB와 노트를 꼭 붙들고 있었다. 저녁 요양원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야. 숨죽인 긴장 속에서 나는 복도 끝 작은 창고로 향했다. 여기서 끝낼 거야. 창고 문틈 사이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후 직원이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 나는 침착하게 USB와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모든 증거를 확인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럴 수가 다 들켰다니. 그 순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실을 마주하면 공포 속에서도 결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노인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했다. 결국 배우는 자백했고 요양원의 실종 사건은 계획적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노인들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구조되었고 나는 모든 단서를 확보하며 사건을 정리했다. 이제야 끝났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요양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은 긴장감과 교훈이 남았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 속에서도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면 큰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작은 흔적과 단서를 놓치지 않고 약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진실을 지켜내는 것이 나의 책임이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복수. 서울 시내 한적한 아파트 거실에는 전화를 붙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70대 여성 김은숙 씨. 그녀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사기당했다. 은행 계좌 잔고는 텅 비어 있었고 그동안 모은 돈과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처음에는 당황과 충격이 가득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분노와 결심이 섞여 단호한 결심으로 변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 사기꾼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끝까지 밝혀낼 거야. 내 돈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도.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전화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사기범과 관련된 정보. 모든 것을 샅샅이 확인하며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집안은 작은 작전실처럼 변했고 메모와 문서, 은행 증빙 자료가 탁자 위를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목표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들이 어디서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모두 밝혀낼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응징할 거야. 이제 시작이야. 절대 물러서지 않아. 며칠 후 김은숙 씨는 주변 지인과 경찰에 문의하며 사기범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늘 숨어 있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사기범들의 전화번호와 계좌 정보를 정리했다. 은행 시스템, 통신 기록, 온라인 활동까지 추적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다.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손은 떨렸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거야. 절대 놓치지 않아. 그렇게 김은숙 씨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닌 진정한 복수의 주체로서 그녀는 한 발 한 발 사기범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끝, 김은숙 씨는 사기범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전화번호, 은행 계좌, 온라인 계정 정보. 모든 단서를 하나씩 연결하며 그들의 위치와 습관까지 추적했다. 드디어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늘이 바로 그날. 첫 목표는 지역 내 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사기범이 은행 거래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였고 그녀는 그 정보를 통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카메라, 노트북은 그녀의 무기였고 마음속 결심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단단했다. 사무실 근처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문틈으로 사무실 내부를 살피자 사기범들이 수상한 서류와 통화를 반복하며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를 남길 거야.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고 주변 환경을 기록하며 사기범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사기범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다.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김은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끝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의 분노와 결심은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사기범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방어적으로 나왔다. 김은숙 씨는 스마트폰으로 녹음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며 상황을 제어했다. 그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첫 충돌은 치열했지만 그녀의 전략적 판단으로 끝을 냈다. 첫 단서는 확보했어. 이제 다음 단계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첫 충돌은 성공적이었지만 사기범들은 여전히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김은숙 씨는 확신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아. 끝까지 밝혀낼 거야.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볼 거야. 절대 놓치지 않아. 그렇게 그녀의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기범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며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음속 분노와 결심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앞으로 펼쳐질 전투를 준비하는 순간이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 김은숙 씨는 마침내 사기범들의 본거지에 도달했다. 작은 건물의 사무실, 그 안에서 사기범들은 은행 거래와 통화, 서류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번엔 마지막이었다. 오늘 끝낸다. 반드시.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죽이며 증거를 확보했다. 서류와 은행 자료, 녹음 파일, 스마트폰 기록. 모든 것이 사기범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사기범 중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막았다. 뭐 하는 거야? 놓아. 김은숙 씨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이미 녹음과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사기범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며 상황을 제어했다. 당신들의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기범은 순간 당황했지만 교묘하게 반격하려 했으나 김은숙 씨는 이미 계획한 대응으로 막아냈다. 손에 든 증거 자료와 스마트폰은 최종 제압의 무기가 되었다. 그녀의 냉정함과 치밀함 앞에 사기범들은 점점 압도되었다. 마침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모든 증거와 녹음 파일, 영상 자료는 그대로 제출되었고 사기범들은 체포되었다. 김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확인하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맺혔던 분노와 불안을 풀 수 있었다. 끝났어, 드디어.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남았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나는 지켜냈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정의를 실행하는 주체로 변한 김은숙 씨.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함과 지혜,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힘이 서려 있었다. 사기범들의 제압과 진실 확보,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과 회복. 모든 것이 하나의 결말로 이어지며 그녀의 복수는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복수 후 여운. 김은숙 씨의 복수가 끝난 후 서울의 아파트 거실에는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마음속 여운은 깊게 남아있었다. 그동안 겪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치열하게 계획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그 답은 명확했다. 약자를 지키는 것,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는 용기였다. 나는 다시는 속지 않아. 그리고 더 강해졌어. 김은숙 씨는 집안을 정리하며
증거와 기록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사기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번 싸움은 그녀의 삶을 바꾼 사건이자 자신감을 되찾게 한 계기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함과 지혜가 스며 있었다. 삶의 경험과 고난 속에서 얻은 힘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의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 나는 그 증인이 될 거야. 요양원에서 시작된 실종 사건과 보이스피싱 복수까지 이어진 이야기.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지금 김은숙 씨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경험으로 세상을 지키는 힘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삶과 정의를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시니어로서 경험한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직접 해결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승리였다. 이제 나는 다시 나로 살 수 있어. 하지만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약자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나의 책임이야. 서울의 밤하늘 아래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 속에서 김은숙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침내 평온과 결의를 동시에 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과 정의를 지키는 그녀의 여정은 항상 이어질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복수와 정의의 싸움이 끝난 후 김은숙 씨의 일상은 조용히 회복되었다. 거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지난 사건들을 하나씩 되짚었다. 그동안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노인의 실종, 요양원의 비밀, 사기범의 추적과 복수까지 모든 과정은 그녀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었다. 두려움과 분노는 지혜와 침착함으로 바뀌었고 불안은 결심과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과거의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 김은숙 씨는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며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속에 새겼다. 약자를 지키는 것,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확인했다. 거실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공존했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마음 한켠에 남았지만 그 상처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과 세상을 지킬 힘이 있어.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 경험에서 배운 삶의 지혜는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었다. 시리즈를 통해 겪은 모든 사건은 단순한 공포와 긴장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힘. 서울의 밤하늘 아래 아파트 창가에 비치는 불빛 속에서 김은숙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 결심을 다졌다. 앞으로도 나는 약자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며 살아갈 것이다. 그 다짐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평온과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수 있어. 하지만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약자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내 책임이야. 그렇게 노년의 비밀 시리즈는 끝을 맺었다. 긴 여정 속에서 겪은 공포와 긴장, 배신과 복수, 정의 실현의 과정은 김은숙 씨에게 새로운 삶의 힘을 선사했고 듣는 이들에게도 삶과 정의, 용기와 책임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겼다.